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식 한 종목을 좀 제대로 좀 두드려 패려고 제가,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 종목은 제가 좀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좀 생략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어떤 섹터의 어떤 업종이냐면요. 폐기물 종목이고요. 건설 폐기물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인선 ENT라는 종목인데요.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에서는 좀 대장이라고 좀 뽑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폐기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하락 장세가 너무 큽니다. 좀 물건 너무 많이 뺏겨 있고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건설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는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일단 빠져 있는 종목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YN텍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효자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하락이 좀 셌어요. 이 추세가 이 폐기물주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추세가 오랜 시간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만약에 하락 추세 또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로 떨어졌을 때는 이 추세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차트도 이렇게 쭉 당겨놨잖아요. 올라가는 상승 추세는 굉장히 길어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두 달 동안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두 달, 올라갈 때 세 달, 떨어질 때 세 달, 두 달,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계속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먼저 표현을 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좀 용이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좀 저는 이런 추세를 좀 타고 올라가는 종목을 좀 사셨으면 좋겠고, YN텍 같은 경우는 해양 물류 산업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운송업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YN텍 왜 폐기물주들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얘랑 뭐 이렇게 폐기물주가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지 또 사업 비중이 뭐가 큰지 그런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폐기물은 특히나 더. 왜냐면요, 폐기물은 자, 일단은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운반, 중간 처리, 최종 처리 이렇게 딱 세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폐기물의 핵심. 자, 그런데 이 폐기물도 같은 폐기물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의료용 폐기가 될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또는 진단키트나 뭐 이렇게 뭐 확인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런 것들도 처리하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KG ETS나 이런 애들은 의료용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YN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폐기물 처리가 36%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자, 그 다음에 해운이 39%입니다. 해운. YN텍은 해운 업종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면요. 자, 일단 우리가 종합정보 여기 딱 들어와서 YN텍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맨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동일 업종 비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폐기물주라고 했는데 이 YN텍이 HMM이랑 페노선이랑 대한해운, 흥하해운 얘네들이랑 이렇게 같아요. 해양 운수 관련된 애들이랑 업종이 같아서 동일 업종 비교 차트도 이렇게 나옵니다. 폐기물 업종으로 안 나와요. 일단은 비중이 해운 쪽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해운 쪽이 더 많아요. 일단 재무 상태도 일단은 마이너스 나는 게 일단 전혀 없고요. 일단 유보율도 계속 증가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고, EPS도 좋아요. PER도 좋고, EPS도 아이고 좋아요. 이게 일단은 재무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담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종목들을 담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종목 분석으로 가서 기업 개요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요, 폐기물이 36%, 해운이 39%, 나머지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에 골프장 좀 큰 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프장도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또 레미콘을 또 한 10% 하고 있네요. 그렇죠? 건설 관련된 부분도 합니다. 도로 포장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레미콘도 지금 비중이 10% 되고, 기타는 4% 정도 되는데, 뭐 기타는 뭐 굳이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매출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자, 이래서 폐기물과 해운을 보시면 되는데, 해운 업종이 지금 최근 들어서 근황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해운 쪽 때문에
때문에 지금 폐기물에 대한 주가 방어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오늘 YN택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YN택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15,000원 막 요쯤 요때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가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네요. 3개월 연속 내리 하락장이 나와버리니까 정말 좀 정신 못 차리는 약간 그런 시장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리를 다지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지금 정배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딱 시기가 아닌가.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그쵸? 이동평균선이 지금 역배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온다. 지금 여기 자두 색깔 이거 있죠? 종가단선 5일선이 있습니다. 이 5일선이 이 차트 21선, 41선, 61선, 121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간다. 일단은 중요한 건 21선을 뚫고 그 다음에 41선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믿고 투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게 바로 신호라는 거예요. 그 신호를 보고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YN택이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YN택을 좀 보시면 되고, YN택도 소각 중간 처리와 소각하는 거를 중간 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처리는 매립입니다. 매립. 쓰레기는 매립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2차적인 수익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를 둘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악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그 YN택이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부정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해운 쪽에 대한 그런, 아무래도 이 물류 쪽에 그런 제대로 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류 대란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YN택이 조금 피해를 받지 않을까. 왜? 지금 뭐 LNG 선박이다 뭐다 해가지고 선박에 대해서 좀 최대한 친환경적인 그런 저탄소, 탄소 배출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운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힘있게 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골프의 붐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뭐 골프장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는데 그닥 그렇게 주가 상승은 기대되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올해 7월부터 쭉쭉쭉 빠졌는데 이제 주가 반등해서 올라올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YN택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10월에서 11월쯤 보세요. 자, 이제 작년이죠. 작년 10월까지 빠졌어요. 작년 10월까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도 비슷하죠. 10월까지 쭉 빠졌어요. 10월까지는 내리 하락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월부터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죠.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11월부터 이제 반등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차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소각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말이죠. 열 에너지가. 자, 그럼 거기에 대한 2차적인 또 그런 돈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YN택은 이제부터 11월부터 추워지는 그 시기부터가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강하다. 일단은 작년 뭐 10월부터 11월까지는 진짜 시장이 좋았어요. 막 이제 올라가고 경기 회복되는구나 막 싶으면서 막 주식으로 막 돈 엄청나게 유입되고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뭐 과거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자,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연 말쯤 돼서 연 초쯤에 이렇게 좀 주가 상승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되고, 또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 태풍, 이제 폐기물주가 이제 태풍주로 이제 불리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저점 잡고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KG ETS 같은 경우는 쭉 상승하고 쭉 떨어졌어요.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이거 7,100원쯤 요때부터 좀 이거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한 4월부터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KG ETS 사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하게 그 다른 그런 섹터들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거를 포기하고 다른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요게 좀 가격대를 잘못 잡아가지고 체결이 안 됐었어요. 그때 저한테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KG ETS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KG ETS가 전담으로 뭐 이게 의료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겠다. 이거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바로 이게 투자를 하자라고 했는데 에코 이때는 기간이 좀 맞지 않았어요. 제가 7,100원인가에 좀 매수하자 그랬는데 그 가격을 주지 않고 올라갔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거 고가 보시면 종가 6,900가 잡은 그 가격대랑은 좀 안 맞게 좀 올라갔었거든요. 자, 아무튼 KG ETS나 이런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은 어차피 재무 상태는 좋을 거예요. 왜? 재무 상태가 좋을 수밖에 이유가 있어요. 왜? 얘네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최근은 뭐 배달 음식이나 뭐 또는 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주들은 뭐 재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재고는 그냥 쌓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쌓아놨다가 정부가 허가해준 그 태울 수 있는 양 또는 매립시킬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해진 거에 맞춰 딱딱딱딱 그냥 태워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쭉쭉쭉쭉쭉. 왜냐면 이 폐기물 업체는 그냥 뭐 어디서 땅 주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회사든 어디든 어떠한 업체에서 뭔가 나오잖아요. 돈이 막 쓰레기가 막 나와요. 그럼 이 쓰레기를 그냥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폐기물 업체에다가 우리 그 폐기물 좀 처리 좀 해주라.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그 폐기물들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돈을 내고 우리 폐기물 좀 처리해주세요 하면서 돈을 냅니다. 돈을 내면 그 돈 받은 걸로 정부에 있는 지원금도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을 이렇게 쭉쭉쭉 찍어 올리고 태워 없었을 때는 아까 열 에너지 나온다고 했죠.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켰을 때는 땅이 묻었을 때는 그 밑에서 이제 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매립 가스라고 했는데 그 가스로 인해서 유틸리티 공급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 폐기물 업체들은. 그래서 폐기물 업체들이 있는 쪽은 대부분 공단이 주변에 있거나 또는 산업지가 꼭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재고가 바닥날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 폐기물을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했어요. 배에다 실어가지고 폐기물들을 수출했었어요. 수출.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우리 폐기물 좀 받아주라. 우리나라에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중국에서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동남아 쪽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수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KG ETS, YN텍, 그리고 인선 ENT 뭐 그런 기업들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폐기물들은 계속적인 나라에서도 더 태워라. 원래 태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태워라.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 태워라. 더 많이 처리를 해야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가 있다. 뭐 하면서 계속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 돈 벌으라고 더 등 떠밀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 벌으라고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KG ETS나 YNT가 아니라 오늘은 인선 ENT이기 때문에 인선 ENT에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종목들은 KG ETS나 YNT는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KG ETS 약간 추세 하락적이고요. 계속 우하락 나오고 있죠. 자, YNT 우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트에서 지금 인선 ENT만큼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인선 ENT의 지금 메리트를 또 몇 가지를 뽑자면, 자, 첫 번째, 매년 수도권에선 건설 폐기물들을 수집할 수 있는 양이나 또는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게 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조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선 ENT가 2000 딱 중간 지점에 우리나라의 딱 중간 지점에 지금 이게 있어요. 뭐 광양도 있고 또 어디 경남 사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천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뭐 좀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자, 아무튼 인선 ENT가 그만큼 좀 크다라는 거고요. 또 그리고 폐기물은 경쟁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가 좋다더라 그러면은 중소기업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 뭐 어떻게 대출 받아가지고 막 반도체 장비 만들려고 막 어떻게든 막 달라듭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또 뭐 자동차 뭐 부품 관련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런 식으로 가고는 있지만 일단은 내년에서부터는 수도권에 대한 이런 반입 수수료도 증가하지만
아무래도 이 인허가가 안 납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회사가 뭐 어느 동네에 들어간다더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반대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폐기물 업체는 인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 하천이나 또는 뭐 산림 또는 뭐 산 근처 이제 공기가 이제 탁해진다라고 해요. 그 주변은. 그래서 또 뭐 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왜냐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폐기물 업체가 잘 안 들어섭니다. 안 들어서기 때문에 인허가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경쟁회사가 그만큼 적다라는 거, 이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재활용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사업 내용을 좀 봐야죠. 이제 인서니엔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서니엔트를 보면요. 자, 기업 개요를 보면, 자, 자동차 재활용 판매가 32%입니다. 32%. 자, 그 다음에 매립 및 성면 폐기물이 13%. 자, 그 다음에 순환 골재 생산 판매가 2%, 그리고 건설물 폐기가 49%,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거는 일단 건설 폐기물이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인서니엔트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재활용 판매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고, 자동차도 휴대폰 바뀌듯이 빠르게 발전돼서 바뀝니다. 페이스리프트나 뭐 올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계속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외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 그런 정도로 지금 별로 그 자동차 시장이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생각 이상으로 큽니다. 1인 가구에서 자동차 한 대만 쓰는 가구가 자동차 2대 쓰는 가구보다 적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동차를 한 집안에서 한 가족이 자동차를 한 대만 쓰는 가족들은 진짜 몇 개 없어요. 몇 가구가 없습니다. 물론 불필요하다 뭐하다 신혼부부다 뭐 하는 사람들 뭐 많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한 가구에 자동차가 2대씩은 있는 게 한 대만 갖고 있는 것보다 또는 없는 것보다 2대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프적으로.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이런 계속적인 순환은, 오래된 차는 계속 폐 재활용을 할 것이고, 이 폐 재활용은 얘네들이 뭐 만들어서 쓸만한 부품은 제대로 회복시켜 가지고 해외로도 수출도 하고,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들이 단종이 엄청나게 빠르게 됩니다. 단종이. 자, 그렇기 때문에 단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기업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을 할 때 금속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순환 골재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폐기물 그런 회사가 어떤 건설 회사랑 체결을 해요. 체결을 해가지고 건설 회사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재건축을 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그 보수 사업을 하면서 뭐 이제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이 있죠. 그런 폐기물들은 이제 얘네들이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을 좀 볼게요. 지분을 보시면 IS동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44.97%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IS동서를 딱 보시면 IS동서가 뭐 하는 기업일까요? IS동서는 건설회사입니다. 자, IS동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만 보고 이거 좋은데, 뭐 차트 좋으니까 이거 좋은데, 재무 좋으니까 이거 좋은데 하고 투자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것도 오를 수 있겠고 이 부분으로도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IS동서는 이렇게 건설 회사입니다. 건설. 집이 행복을 노래합니다. 아일린의 뜰,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ES 경영에서도 앞서는 IS동서. 자, ESG가 결국엔 폐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SG에 좀 좋은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IS동서는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 그리고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환경종합 서비스,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고, 재사용을 많이 한다는 거고, 뭐 건설 환경 제조 종합 기업 뭐 많이 하네요. 그쵸? 자, IS동서도 어차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주를 담을 때는 IS동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재무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고요. 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재무도 갚았다 빌렸다 잘 하고 있고. 자, 일단은 뭐 IS동서가 지분을 아까 갖고 있었던 게 44.97%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랑 연계되어 있는 폐기물, 건설 폐기물 회사다. 자, 그럼 IS 동서가 폐기물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일단 있죠. IS 동서.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항상 제가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항상 뭔가를 할 때는 그 건설 폐기물주를 담는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하는 사업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IN텍이 아까 해운 쪽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해운 쪽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종목을 분석을 하실 때는 항상. 그래서 모르시면은 저한테 여기 밑에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은 언제든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 자신 있는 종목이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있어요. 운반. 이거 운반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운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순환골재, 예를 들면 아까도 이거 설명하다가 좀 옆으로 빠졌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에서 뭔가 이제 건설에 대한 구축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콘크리트 막 구조물들이나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럼 걔네들이 잘게 막 부숴요. 잘게 막 부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게. 그거 어디다 써요? 땅에다 묻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깨 부숴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써야 되잖아요. 가루로 만들든 뭐 어떻게 해서든 자갈을 만들든 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잘게 만들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 굵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단 거, 굵은 거, 중간다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듭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구조물을 만드는데 다시 사용이 됩니다. ESG. 너무 좋죠. 자, 그래서 폐기물주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거는 담아야 되는 거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폐기물주는 언제 담냐? 이제 저점을 다질 때가 있어요. 그 차트 보여드렸죠. 인선 ENT의 저점 구간은 아예 이제 뭐 만원대 밑에 있지만, 얘네들도 실적에 대한 상승이 있으니 결국에는 주가를 리레이팅 해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얘네들이 언제까지 19,000원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에요. 재무 한번 볼까요?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가? 해년마다 2018년도에 239억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296억 원, 그 다음에 2020년도 480억으로 갑자기 쫙 뛰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분기 때 95억 원, 그 다음에 2분기 때 110억 원, 그 다음에 뭐 3분기 때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1분기 때는 95, 2분기 110억, 3분기는 몇이겠어요? 뭐 120억에서 뭐 못해도 100억, 뭐 90억에서 120억대 딱 그 사이에 있겠죠. 근데 3분기 때 일단 좀 많을 거예요. 3분기 때 매출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4분기 매출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2020년도 12월 이 분기 매출을 뛰어넘을 겁니다. 연간 반기를 무조건 뛰어넘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매출액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2분기 때 500억, 뭐 600억 이렇게 매출을 냈기 때문에 벌써 1000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두 달 뭐 해가지고 두 분기 해서 3분기, 4분기 때 해가지고 뭐 3천억까지 또는 뭐 2천억 뭐 중후반까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폐기물들을 이 소각시키거나 매립시키는 건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물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계속 태워주고 계속 매립시켜가지고 가스 생산하고 열에너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돈 받고 처리도 해주고 약간 그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폐기물이 왜 좋은지, 환경 관련돼서 왜 좋은지. 어차피 ESG는 뭐 다들 알고 있다시피 친환경적인 회사 또는 회사 운영 윤리를 좀 강조하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는 좋은 흐름을 갖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ROE를 딱 보시면은 잘 가네. 일단은 자본 대비해서 돈도 잘 벌고 ROA 8%, 그래 부채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까요? 왜? 돈 잘 버니까 돈 잘 이제 갚는 거예요. 돈을 꾸준히 버니까 내가 돈을 써야 되는 뭔가 이게 패턴이 생기는 거잖아요. 돈을 벌었다가 잃었다가 뭐 적자였다가 흑자였다가 이렇게 해봐요. 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 적자 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돈 채무 상환해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도 있어요. 채무는 계속 상환이 돼야 돼요.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본 대비 유보율이 높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최근에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금리가 인상되다 보면 회사들이 이제 대출을 막 끌어다가 이제 돈을 써야 돼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운영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또 유상증자 할 거예요? 그럼 주주들 다 이제 에이 난 모르겠다. 니들 또 채무 상환한다고 유상증자 하지? 그럼 나는 니들한테 투자 안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보율이 높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잉여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현금.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많다. 나 돈 많으니까 내 돈, 나 니들 거 대출 안 받아도 된다. 우리 회사 거 돈 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보율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돈을 그만큼 계속 쌓아놓고 이해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했었던, 내가 만약에 30억 정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최종 목표가 30억만 벌면 돼요. 근데 30억만 벌어야 되는, 30억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35억, 40억 이런 식으로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초과해서 계속 찍어내서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율이 늘어나요. 얘들이 또 뭐, 나는 연간 내가 빌린 대출에 한 30%를 내가 요번 연도에 갚을게 했는데 30%가 이제 그 돈이 이제 부채나 뭐 또는 뭐 운영자금으로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뭐 35%, 40% 막 이렇게 벌려 있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은행 가가지고 나 우리 사업 이거 소각장 하나 더 넓히려고 하는데 대출 좀 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봤을 때 자본 유보율이 좋고 EPS도 좋아요. 한 주당 평가되는 그 금액도 지금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PER도 어느 정도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돼요. 너무 막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딱 진짜 안전한 선이에요. BPS도 지금 계속 드러나요. 이 그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이 순 자산이 주식당 이 순 자산 가치가 6,700원대.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인선이한테가 12,000원대예요. 근데 6,000, 7,000원대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딱 저는 지금 BPS 좋고 재무가 너무 좋아요. 이런 종목들이 좋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나는 길게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좀 단점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주가 상승이 있어서 우리가 장기 투자로 할 때에는 조금 딱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차트 보면은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분명히 11,000원대에 샀는데 목표치가 14,000원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6달 만에 14,000원까지 올라가요. 6달 만에. 이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금 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몇 푼 벌려고 내가 여기다 투자하나 뭐 그런 정도로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선 ENT는 조금 자리가 어느 정도 다져지면 11,500원대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11,500원대까지 자리가 조금 다져지면은 이제 추세 이제 상승 전환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매수를 좀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도 봐야 되는데, 공시 보기 전에 자동차 재활용 부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고, 그리고 해외 시장이나 해외로 이제 자동차, 중고 자동차 있죠. 얘네들이 중고 자동차 판매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중고 자동차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수 시장에서도 중고차 판매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업은 국내 유일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YN텍보다는 시총도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뭐 액면가도 500원이고 그 상장 주식수도 나쁘지 않아요. 대부분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유통비를 안 보시는데 유통 비율을 꼭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유통 비율이 그 주가 변동성을 좀 중요하게 좀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유통 비율을 꼭 보시고, 시총 1,000억원대 이하는 가급적이면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저도 처음에 주식 배울 때 시가총액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총은 가급적이면 1,000억원대 이상으로 잡으면 좋은데, 시총이 일단 5,600억원대,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인선 ENT.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공시 보시는 분들, 공시 못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 간단해요. 일단은 다트 가서 보면 되는데, 다트에서 못 본다, 난 다트 모른다, 그러면 이 네이버 녹색 검색창 들어오셔서 바로 인선 ENT 검색하시고 이제 금융 관련된 사이트로 딱 들어오시면 네이버 금융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종목 검색하시고 바로 여기 밑에 보시면 전자공시가 있습니다. 이 전자공시 들어오시면 이렇게 표가 뜨는데, 반기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분기에서 2분기 반기보고서만 볼게요. 반기보고서. 자, 얘를 투자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 자, 일단은 위에 보시면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파생거래랑은 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위험관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꼭 보세요. 당사는 건설 폐기물, 일반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에 대한 친환경 중간 최종 처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 일반 지정 폐기물의 발생량은 해당 연도의 건설 경기와 연관이 있으며
건설 경기랑 연관이 있다. 자, 제가 건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설주가 이제 오를 거예요. 너무 저평가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건설주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포트로 딱 담아 놓으시면은, 지금 담아 놓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예요. 주가가 갑자기 며칠 만에 또는 뭐 다음날, 사자마자 다음날 바로 막 10몇 프로까지 빠져도 그냥 갖고 계세요. 또 빠지면은 내가 이제 매수 비중을 좀 작게 잡았으면은 또 사고 또 사서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딱 가잖아요. 그럼 이거 또 가격, 지금 현재 뭐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000원대죠. 12,000원대 유지하고 있는데 15,000원대 고점으로 무조건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좀 가장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선 ENT를 지금 담는 것보다는 11,500원대쯤에 담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발생량 해당 연도 건설 경기와 연관이 있으며 민간 그리고 관급에서, 민관급에서 건설 경기의 침체는 폐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부분에 대한 영업 조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 건설 흐름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되게 좋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아파트 더 찍어내라, LH 막 만들어라,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고, 또 건설 폐기물의 사업장 일반 지정 폐기물은 선행 단계인 폐기물 수집, 운반, 물류 비용은 당사 매출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고유가는 매출 원가 및 수익성 구조를 나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오펙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오펙이 지금 기름 유가가 좀 잠잠해지도록 산유국들과 이렇게 뭉쳐놓은, 산유국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뭉쳐놓은 거를 바로 오펙이라고 하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오펙 플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오펙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계속적인 조금씩 늘려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하거든요. 자, 늘려가면은 천천히 우리가 담아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담아 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시장 위험과 또 여러 가지 뭐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펙에서는 지금 유가를 지금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선물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유가가 크루드 오일이 지금 뭐 84.88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85포인트까지는 일단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85달러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유가는 계속적인 좀 추가 상승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오펙에서 이 양을 줄여나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양을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찍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뭐 예를 들면 뭐 5톤이라고 할게요. 내가 지금 5톤을 써야 되는데 지금 산유국에서 나온 게 2.5톤, 2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결국엔 가격이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가에 대한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위험 관리를 꼭 봐야 돼요. 뭐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빠지는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운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거 말을 잘못했는데, 이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보시면 답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겁니다. 자, 위험 관리 및 방안을 좀 볼게요.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외형 성장에 주력하기보다는 근거리 건설 현장 수주 등 수익성 위주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며,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을 하겠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 보면 막 갑자기 막 건설 현장 이런 거를 막 늘리기 시작하고, 생산 라인을 굳이 늘리지 않아도 되는데 생산 라인을 막 갑자기 추가로 구축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사업을 막 갑자기 느닷없이 막 늘려요. 부동산 땅덩어리 막 늘리고. 일단 얘네들은 부동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가 난 지역에다가 매립을 그만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환경 등의 변화에서 기인할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소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약
재무 정보를 좀 볼게요. 일단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한번 보셨죠? 여기서 이제 건설 경기와 연관이 밀접하고, 그 다음에 고유가는 매출 원가 및 수익성 구조를 나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라고 하죠. 근데 지금 오일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자, 요약재무 보시면은요, 2019년도 12월 말, 그러니까 23기 말, 그리고 24기 말, 그리고 뭐 25기 반기 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자, 비유동자산에 대한 지금 매출, 지금 증가추이, 유동자산 증가추이를 보세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산총계 같은 경우도 뭐 자산총계가 조금 낮아졌네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가 지금 낮아졌는데, 이거는 일단은 반기잖아요. 그렇죠? 반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본총계도 나쁘지 않고 부채도 나쁘지 않고요. 자, 점점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추석. 자, 인선ENT 주식회사는 1997년 11월에 설립되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2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자, 당사는 경기도 고양시의 본점, 경기도 고양시가 본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양시, 그 다음에 경상남도 사천시, 세종특별자치시, 뭐 경기도 이천시,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기업들의 위치들도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인선ENT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 결국에는 건설 폐기물이고, 인선ENT 건설회사가 최대 주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어차피 인선ENT 같은 경우는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상향 패턴으로 전하는 순식간에 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을 잘 매수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인선ENT 말고도 다른 폐기물주들도 좋은데, 일단 인선ENT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자동차에 대한 그런 섹터를 좀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중고차 중부품 또는 중고차를 팔기 위해서 중고차 플랫폼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인선ENT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인선ENT에서 뭐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또 이거 이외에 다른 종목 뭐 추천하실 게 있나요? 라고 하시는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2409-7931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좀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